국민의힘의 미래의 수장이 된 인요한 위원장. 인 위원장이 오늘 처음으로 한 위원장과 함께하지 않고 단독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현장은 바로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서 1박 2일 일정으로 백령도로 갔는데요. 그 전에 오늘 국민의힘의 첫 선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교수께서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해왔습니다. 권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법 행위를 덮으려고 그러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심지어 재판을 뒤집는 권력으로 그것도 뒤집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오늘은 천안함 사건의 14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산 전투 인천 상륙작전 후에 들어오셔서 인천 항에서 일을 하셨고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서 3.1운동을 알렸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해온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저의 첫 방문지는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에 가서 그 귀한 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는데 우리가 절대로 그런 분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그 귀함을 꼭 전달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회의, 오늘 국민의힘의 첫 선대위 메시지도 인요한 위원장 메시지도 한동훈 위원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두 사람의 심판 문제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이 얘기는 저희가 앞서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단 최병욱 의원님. 네. 인요한 위원장의 첫 번째 행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백령도를 찾는다.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글쎄 뭐 본인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와의 인연. 이제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원산 전투에 참석을 하고요.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후에 인천항에서 일을 했다. 뭐 그런 건데 지금이 마침 또 천안함 피격 14주기입니다. 그래서 요 날짜를 맞춰서 이제 백령도를 방문한다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이른바 보수 결집 저는 그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맞춰서 지금은 그 선거운동 시작 직전이니까 공식 선거운동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지금 보수층을 결집하는데 우리도 그 좀 일익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이 또는 그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이제 막말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의 부적절한 발언들을 한 것들이 쭉 이제 공유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역공의 의미 뭐 이런 것까지도 한데 포함해서 지금 백령도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비대위 정확히는 그 첫 선대위자 이렇게 기념 촬영도 하고 인요한 위원장 비롯해서 뭐 직함세력하고 김민전, 진종호, 강선영 혹은 뭐 여러 이번에 비례대표 앞순번을 받았던 인사들이 오늘 저렇게 첫 번째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1박 2일 백령도 이렇게 사실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든 인요한 위원장이든 총선과 관련된 일정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정확히 뭐 지난주 금요일에 서해수의 날 행사가 열리긴 했지만 오늘 정확히 14주기입니다. 천안함 피격. 오늘 경기도 평택 해군 2사함대 사령부 항구에 정박해 있던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천안함에 전사자 유가족들이 생존 장병들이 그 새롭게 태어난 천안함을 둘러봤습니다. 14년 전 오늘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로 전우들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천안함 함장으로 취임하면서 천안함 46 용사 앞에 다짐했습니다. 천안함 전우 모두와 함께 전장으로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완벽하게 사수하겠습니다. 배 타는 일은 저는 다 어느 배든 큰 배든 작은 배든 다 힘든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조국을 지키는 하나의 장병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이 천안함이라고 해서 뭔가 그 사고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호위함으로서 다시 조국을 지키는 배로서 탑승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경각심 또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평택 함대에 정박해 있는 이 새롭게 태어난 천안함을 유족들이 승선해서 한번 둘러봤어요. 그 일부 유족들은 참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이 돌아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늘 군이
저분은 잘 아시죠?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여사가 직접 탑승했고 일부 유족들 그리고 생존 장병들이 저렇게 정박해 있는 새 천안함 내부에 탑승을 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볼까요? 같은 이름의 배가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뭉클하고 아들이 돌아온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히 아까 그 윤청자 여사의 모습이 잠깐 화면에 담겼는데 차재현 교수님, 네. 저희 뉴스 사탈에서 짚어봤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 새롭게 태어난 천안함에 K6 기관총 3.15 기관총이 있는 게 이게 보상금 그러니까 윤청자 여사의 보상금을 기탁해서 마련된 저 기관총 그래서 좀 더 의미가 깊었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아들이 탔던 그 천안함을 그러니까 이름을 그대로 딴 새로운 천안함이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지금 유족들에게 공개가 되고 이제 서해 수호의 임무를 띠고 이제 힘차게 출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여사가 이 지금 보상금 이거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1억 원이라는 성금을 내서 지금 K6 기관총 2개가 지금 천안함의 갑판에 지금 배치가 됐다고 그래요. 오늘 공교롭게도 아침에 비가 오는 바람에 사실은 그러니까 천안함 유족들에게 천안함 공개하기 직전에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혹시 그러니까 비가 와서 이 지금 기관총에 녹이 있을지도 모른다. 예.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이 현역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족들이 이렇게 이 승검을 해서 보내준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닦고 조이고 그래서 준비를 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오늘 아마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강화문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건조 하안이 몇 개 놓여 있길래 그래서 딱 보니까 오늘이 마침 3월 26일 천안함 14주기 예. 그것이 있던데 적지 않은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좀 옷깃을 여미고 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청자 여사만이 이 서해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이 서해 수호를 서해를 수호하다가 이 지금 이 목숨을 국가에 바친 이 홍영령들에 대한 뜻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 같다는 말이 참 먹먹합니다. 생존 장병들도 함께 새롭게 태어난 천안함을 둘러봤고요. 근데 정치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현정 의원님. 네. 천안함 466사 유족 회장인 이성우 씨가 망언 오적 민주당 후보 사죄하라면서 특히 이번에 총선에 출사표 던진 사람들의 면면 과거 발언들 물론 일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사과도 했습니다만 이 얘기를 언급했어요. 공개적으로 사죄해라.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며칠 전에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행사 때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 편지를 걷던 김해범 양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그 김해범 양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날 오지 않아도 좋고 기념하지 않아도 좋다. 이 행사에 대해서 아무 언급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천안함 유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만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모하지 않아도 좋고 행사 안 해도 좋은데 제발 이 천안함에 대해서 폄훼하지 말고 그 유족들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마라. 그것만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민주당의 이제 5명의 좀 전에 이제 보셨는데 자, 이분들이 이제 물론 그때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이 순간 이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자신들의 어떤 말에 대해서 물론 권칠성 대변인 그때 뭐 본인이 사과하긴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자, 노정면 후보는 당시에 천안함 폭진을 말한 언론은 다 가짜다. 그럼 제가 가짜라는 이야기인가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줘야지만이 이 유족들이 가슴에 멍울이 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도 천안함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넘어서서 해범 양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발 상처만 주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도 제발 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권칠승 대변인은 당시에 좀 논란이 컸고 그래서 며칠 뒤에 곧바로 사과했던 기억도 있고 박선원 현 후보는 이 선체 결함 탓에 침몰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의혹 제기지 지금은 뭐 그런 취지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일정 부분 본인이 해명성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이
김해범 양의 말, 뭐 매일매일 우리가 추모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최소한의 망언과 조롱을 하지 않았으면 그 김진욱 대변인 앞서 일부 유족들이 이번에 총선에 출마한 5명 망언에 대해 사죄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당의 공식 입장까지는 그렇고 그 개개인의 생각들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먼저 이제 오늘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당을 대표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민주당 소속의 일부 인사들이 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 또는 명확한 사과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재발 방지에 대한 측면도 본인들이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예를 수호하다가 산하하신 천안함의 46분의 용사들 우리 민주당도 추모하고요. 예. 또 천안함 폭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민주당에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달살했던 김해범 양이 눈물의 그 행사, 서해 수호연 행사에서 추념사를 했었는데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최소한 매일매일 우리 아빠를 기억하고 추모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망언과 조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에 한 신문 인터뷰 얘기까지 저희가 정리해서 만나봤습니다.